고통을 마주하라. 붓다는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범민은 선택할 수 있다고 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삶은 고통으로 이루어지지만 이 고통에 어떤 해석을 부여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 우리가 그것을 비극적으로 느낀다면 고통은 범민이 될 것이다. 우리 외부에서 일어나는 고통과 각자의 내면에서 생겨나는 범민은 아주 다른 것이다. 고통을 직시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것을 저주처럼 받아들인다. 모든 순간들, 심지어 가까운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삶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조차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들을 향해 열려있는 문이다. 모든 끝이 또한 모든 시작임을 깨닫는다면 고통과 그로 인해 생겨날 수 있는 범민은 인간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학교처럼 여겨질 것이다. 고통에 맞서고 또 고통으로부터 인식의 형태로 어떤 이점을 끌어내라. 후회는 바보짓이다. 우리가 만들고 느끼는 가치는 그것의 유용성에 비례한다. 현재를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노력을 기울일 가치가 있다. 문제는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불가능한데도 계속 후회하며 스스로를 소모한다는 것이다. 틱나타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과거를 생각할 때 부끄러움이나 후회의 감정을 경험할 수도 있고 미래를 생각할 때 욕망이나 두려움의 감정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감정은 지금 이 순간 생겨나며 이 순간에 작용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감정에 맞서는 법을 배워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과거와 미래는 현재에서 서로 만나며 우리가 현재에 전념하면 과거와 미래 또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돌을 무는 대신 삶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계획해보는 편이 더 낫다. 앞을 향해 달리기. 사람들은 과거에 대한 판단을 통해 미래의 삶을 만들어간다. 과거를 판단하는 것, 한 개인의 과거나 과거의 한 시대를 판단하는 것은 뒤편으로 문을 닫았다는 거짓 안정감을 부여한다. 동시에 모든 판단은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오만을 감추고 있다. 또한 그것은 심각한 약점을 드러내는데 판단하는 사람들은 보통 행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니체는 말한다. 삶이란 앞을 향해 달리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일을 분석하기보다는 앞으로의 일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훨씬 건설적이다. 행동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니는 근심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세계를 바라보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과거를 되돌아보거나 미래를 지향하는 것. 당신은 어떤 쪽을 선택할 것인가?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 진정으로 무엇을 찾는 사람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의 상당 부분을 혼자서 꿋꿋이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순간들이 있는가 하면 결정의 미로에서 자신만의 길로 들어서야 할 순간들도 있다. 이렇게 대단히 중대한 길에 홀로 접어들 때 자신의 행동이나 결정에 대한 모든 책임을 스스로 떠맡게 되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낀다. 일이 잘못된다 하더라도 탓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용기 백배해야 한다. 침묵 속에서 의연하게 스스로 결정을 내릴 때 당신은 당신 운명의 주인임을 느낄 수 있다. 어떤 순간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자신의 용기에 대한 자각은 그것을 듬뿍 보상한다. 독립적이 된다는 것은 극소수 사람들의 일이며 강한 사람들의 특권이다. 비교의 지옥. 니체는 파멸의 장소인 비교의 지옥에 대해 이야기한다. 비교와 그 결과로 생기는 선망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감탄을 반영한다. 그것은 개인적 초월을 위한 박차의 역할을 하는 대신 결국 자신이 지닌 능력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또한 타인의 행복에 대한 슬픔이라고 부르는 이 감정은 선망에 빠진 사람들이 자기 주변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방해하는데 대개의 경우 선망의 대상은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심리학자들은 선망을 억누르기 위해서는 타인의 행복을 바라보며 자신과 비교하는 행동을 그만둘 것을 권유한다. 동료의 성공이 곧 당신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반대로 그 성공은 우리가 달릴 수 있는 모든 길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선망을 도전으로 대치시킨다면
다른 사람의 공적과 장점은 자신을 뛰어넘으라는 권유로 바뀔 것이다. 가장 좋은 비교는 자기 자신과 하는 비교다.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우리가 가고 싶어 하는 장소를 정복하려는 열망을 품을 수 있다. 행복의 비결. 원시적으로 보이는 민족들이 현재 서구 사회보다 훨씬 솟구치는 활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 많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부자보다 행복할 수 있는지 자문한다. 니체가 강조한 것처럼 이러한 이해 제기는 정말 우리 문명의 한 특징일까? 사람들은 직장 동료와의 대화에서, 카페에서, 식탁에서 끊임없이 불평을 늘어놓는다. 이자율 상승, 생활비 상승, 대도시의 소음과 공해 등 한탄의 주제는 다양하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불안과 스트레스로 바뀐다. 스트레스는 우리가 겪는 외부 상황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외부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쌓여간다. 어쩌면 행복의 비결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통계나 개수들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것, 그리고 아마존의 인디언처럼 우스갯소리로 남을 웃기는 데 있을 것이다. 자기방어법. 사랑의 반대는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다. 선망은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시세 많은 사람의 분노가 겨냥하는 바로 그곳에 성공이 있다. 이 점에 관해 쇼펜하우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선망은 불행의 표시이며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권태의 표시다. 이 말은 선망하는 사람에 대해 미리 경계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자신을 붙들고 있는 부정적인 정열의 눈이 어두워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전망이 좋은 계획들에 대해서는 시세 많은 이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그들은 항상 앞장서서 우리의 사기를 꺾어 그것을 끝까지 수행하지 못하도록 결점을 지적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질투가 많은 사람에게는 가능한 자신의 성과를 감추는 것이 좋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피하고 우리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정서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성공한 사람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나름의 시야를 가진 사람이다. 자신의 삶에 집중한다면 신분이 비천하든 도중에 어떤 시행착오를 겪든 그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코란이 말하는 것처럼 신은 과거에 당신이 어떠했는지가 아니라 지금부터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에 관심이 있다. 명확히 보고 일관성 있게 행동하기 위해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 보자. 일단 종이에 수직선을 그려라. 선 왼편에 당신이 지금까지 살면서 지나온 길을 요약하라. 오른편에는 미래의 당신의 삶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은지 쓰라. 아래쪽에는 그것을 준수하기 위해 넘어야 할 단계들을 기입하라.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하라. 앞의 내용은 알란 페르시가 지은 책 니체에게 길을 묻다의 일부분이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철학자를 꼽으라고 한다면 니체가 빠지지 않을 것이다. 니체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감을 주는 말들을 남겼다. 이 책은 니체의 99가지 말을 일상생활에 접목하여 만들었다. 철학은 우리가 살면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도움을 준다. 정확히 말하면 철학을 공부하며 스스로의 기준이 생기는 것이다. 니체는 다른 철학자들에 비해 현실적인 조언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 인기가 많다. 고통을 통해 성장한다는 니체의 가치관은 힘든 삶에서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추진력이 되어준다. 니체의 가치관을 담은 이번 영상을 보고 삶의 활력과 의미가 생기길 바란다.